안녕하세요. 그린 아침반입니다. 오늘은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 자동차를 담보로 필요 자금을 구하게 되면 그 필요 자금을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까 하고요. 제가 제목을 무이고 자동차 담보대출이라고 정해봤어요. 굳이 이 무이고란 말은 안 써도 되죠. 제가 이 자동차 담보대출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때 항상 얘기를 하지만 제가 취급하고 있는 이 대출 상품은 전부 다 금융사 상품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무이고가 원칙입니다 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항상 날마다는 아닌가? 그러는데 아직도 저한테 무이고로 되나요? 라고 문의 주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혹시 어떤 분은 입고 가능한데 안 돼 있냐고 물어보는 분도 있어요.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모릅니다. 입고를 해서 차량 담보대출이 나가는 곳은 무조건 사채예요. 개인이 취급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데가 있다는 것만 저도 알고 있지 아는 것도 없고 뭐 제가 소개해 드릴 것도 없으니까 아예 입고에 대해서는 뭐 저한테 말도 꺼낼 필요도 없고, 하나 더 무입고 되냐고도 말도 꺼낼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 원칙이 그냥 무이고니까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차량 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신용 등급까지 올리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이 차량 담보대출을 이용하면 몇 가지 장점이 있다고 했죠. 그 중에 하나겠죠. 신용 등급 올리는 방법도. 자, 그러면 그 장점 몇 가지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필요자금을 구할 수 있다. 이 뭐 말도 안 되는 기본적인 내용이죠. 쓸 게 없었나 봐요. 당연히 자금이 필요해서 이걸 차량으로 담보대출 신청하는 것이지 뭐. 이건 뭐 의미 없는 내용인데 일단은 필요 자금을 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제부터 중요하죠. 채무를 통합할 수 있다. 자, 이 얘기는 내가 필요한 금액이 있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차를 가지고 담보대출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필요 자금도 있지만 필요 없을 만큼 많은 금액이 나올 수도 있어요. 차량 가격이 비싸거나 그러면 그 남는 자금을 안 받아도 되지만 당연히 필요 없는 건 안 받아야 되겠죠. 근데 내가 그 외적인 신용대출, 고금리 신용대출 이런 게 많다.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상환을 해버리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대출 건수가 4건이에요. 근데 이 자동차 담보대출을 구하면 내가 원하는 필요한 금액도 쓸 수 있지만 이 4건을 다 상환을 해도 될 만큼 돈이 돼. 아니 뭐 하다못해 3건, 2건도 괜찮아요. 2건까지도. 왜? 채무를 줄여버리니까. 원금을 줄이는 거 아니에요. 건수를 줄이는 거예요. 건수를 줄이면 뭐가 있느냐. 이게 3번이에요. 신용 등급을 올릴 수 있다. 이거죠. 내가 앞으로 뭐 대출 받을 일 없고 신용 관리할 일 없어. 그럼 굳이 할 필요 없죠. 그죠? 근데 내가 있는 채무를 통합하고 이럴 상황이라면 앞으로도 또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죠? 자, 오늘은 이런 내용으로 인해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 받으신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 건데, 현재
할까? 무직자예요, 무직자. 무직자이고, 이분께서 소유하고 있는 부채를 보면 중고차 할부로 캐피탈사에 캐피탈에 756만 원은 있어요. 그리고 카드론 3건이나 돼요. 3건에 1095만 원. 그리고 현금 서비스 2건 460만 원. 이렇게 대출했습니다. 총하면 1, 9, 10, 19니까 23. 2311만 원이라는 채무를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대출 내역이 제가 싫어하는 내역이죠. 카드론의 현금 서비스. 중고차 할부에 뭐 차 살 때 당연히 뭐 현금 주고 사는 거 아니면은 할부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있다고 치지만,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를 총해서 약 한 1,500, 1,600, 1,500이 넘는 금액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 보면 딱 보여요. 현금 서비스가 2건? 근데 460만 원? 이거 돌려막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대출이 발생됐을까? 보면 직업을 보면 알 수 있죠. 무직자. 어디서 들어올 소득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직자는. 뭐 모르겠어요. 부모님 용돈을 조금씩 줘서 그 용돈으로 살 수는 있겠죠. 하지만 본인이 쓸 용돈 이상만큼의 부채가 있다라는 얘기는 한 달 생활비를 오버해서 쓴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부족하니까 카드론 좀 받고, 또 부족하니까 현금 서비스 받고, 그래도 부족한, 다음 달 또 부족한 게 이거 받고, 또 이거 받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받다 보니까 부채가 많아져가지고, 이제는 내가 생활비를 쓰기 위해서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 카드론이나 현금 서비스, 또 이 차 할부, 이거 내느라고 이제 이거 빚을 내는 거예요. 빚이란 게 내다 보면은,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생활비나 아니면 어디 뭐 사업자금이나 필요자금이 있어가지고 빚을 내거든요. 근데 이게 몇 번 되풀이가 돼버리면 나중에는 내가 생활비를 쓰기 위해서 빚을 내는 게 아니라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빚을 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이제 이때부터 힘든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분께서 저한테 문의를 주셨어요. 생활비 좀. 생활비가 부족해서 자금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본인이 무직자니까 대출이 안 나올 걸 뻔히 알고, 내가 지금 이 차가 있는데 이 차를 담보로 해서 대출이 가능하겠느냐 라고 문의를 주신 거예요. 본인 소유에 자동차가 있으면 뭐 신용만 큰 문제 없으면 가능하죠 해서 이 차를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차가 어떤 차나 봤더니만 2017년식 그랜저 IH. 이게 주행거리가 54,000km. 참고로 주행거리가, 여기도 얘기해야 되겠구나. 뭐 얘기 들으면서 2011년식 이하, 그러니까 2011년식 이전에 출고된 차는 안 됩니다. 차량 담보 대출이 안 되고, 주행거리는 20만 킬로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차량 현재 이 차에 대한 할부는 알죠? 756만 원. 그렇다면 과연 이 차로 설정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확인하기 위해서 설정 금액을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2천만 원. 남은 차량이 756만 원밖에 없는데 설정이 2천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차는 최소 2천만 원을 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할부를 2천만 원 끊었다는 얘기죠. 알고 보니까 이전에 직장 다닐 때 그때 끊은 거죠. 근데 뭐 모아놓은 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무직이 되면서
이렇게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차량 담보 대출로 중요한 게 제가 뭐라 했어요? 이 잔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잔액도 당연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데, 이 차량 시세 대비 설정 금액이 얼마냐, 그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중고 시세를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만 2,500만 원 정도 되는 차량이었습니다. 차량 시세가 2,500이면 여기서 제가 설정 금액을 빼야 된다고 했죠. 그럼 500만 원밖에 차이 안 나네. 그럼 이분은 가져갈 수 있는 돈이 500만 원밖에 없네 라고 할 수 있지만, 잔액이 워낙 낮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좀 더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분이 필요한 금액이 본인 생활비도 생활비지만, 원래 이렇게 보면 차량 시세가 2,500이고 잔액이 756만 원밖에 안 돼. 근데 보니까 이분이 생활비가 필요한 이유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얘네들 갚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생활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다음 달은 어떻게 할 거냐? 또 얘들 또 갚아야 되거든. 다 합해서 2,311만 원이에요. 보니까. 그러면 이 현재 차로 2,311만 원 나올 수가 없죠.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고객님한테 이 얘기를 한 거죠. 금리를 다 확인했어요. 금리를 확인해 보니까 뭐 현금 돌려막기야 뭐 20% 정도 되고, 카드론 금리는 10%대 후반에서 이것도 20% 정도 되고, 이게 몇 프로라 했냐면 이게 16.7%. 자, 이렇게 된다면 만약에 차량 담보대출로 이 금리가 비슷하게 나온다. 그러면 이걸 하나로 묶어버리는 게 훨씬 더 본인한테는 이익이 될 수 있죠. 왜? 그럼 대출이 이제 이거 다 없어지게 되고, 나중에 그 자동차 담보대출 한 건만 남게 되죠. 한 건만 남게 되면 아무래도 월 납입 금액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죠. 일단 무직의 경우에는 신용 등급을 뭐 상승시키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해야 될 게 납입 금액을 낮춰놔야 돼요. 왜? 소득이 없으니까. 소득이 없으면 그만큼 내가 지출이 적어야 되거든. 최대한으로 줄여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자동차 담보대출이 많이 나온다. 시세가 2,500이니까 그러면 이걸 하나로 묶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네요 라고 했죠. 그렇게만 된다면요, 고객님이야 땡큐 그러죠. 그래서 한번 조회를 해봤더니만, 이걸 어디다 쓸까? 가는 금액이 차량 시세만큼 나온 거예요. 2,500만 원까지 가능하였고, 금리가 18.7%. 좀 높게 설정이 된, 금리가 좀 높게 나왔네. 근데 이분의 신용 등급을 알고 보니까 나이스 6등급에 올 크레딧 7등급이에요. 자동차 담보대출은 은행에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이금융권인 캐피탈이나 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자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18.7%? 당연히 높죠. 이거 낮은 금리 아니죠. 근데 이금융권에서 차량 담보대출 이 정도면은 약간 평균보다 살짝 높을 수는 있겠네요. 하지만 큰 차이 차이 나봤자 1, 2% 차이니까 그 차이에 이용 중인 거 이자 보면은 20%, 이거 10%대 후반에서 20%. 얘들보다 금리가 차라리 좀 더 낮고 얘보다는 살짝 높아. 그러면 뭐 두 말 하나 많아져. 이거 그냥 싹을 해서 딱 대안을 해버려야죠. 통합을 해버려야죠. 그러면 이제 이거 하고 이거 빼버리면 한 200만 원 가까이 남죠. 이걸로 이제 생활비를 하는 거죠, 본인. 다행히 곧 직장에 들어간다고 하시니까 이제 직장 들어가가지고 메꿔 나가다가 나중에 한 3개월 정도 지나서 햇살론이라든가 아니면 세이망홀씨라든가 신용등급이 6, 7등급이니까 건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건이에요. 6건. 6건을 한 건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얘는 계속 돌려막기 앞으로 해야 될 얘야. 근데 이제 돌려막기도 안 하게 되죠. 당연히 앞으로 이제 현금 서비스는 절대 쓰면 안 되죠. 이거 써버리면 도루묵이거든. 그러면 이분은 신용 등급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신용 등급이 좋아지면 어떻게? 재직기간 3개월 지나고 나서 은행 가서 세무항월시 신청하면 이분은 연봉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부채 있으면 당연히 안 나올 확률이 높죠. 이건 무슨 개소리야. 부채가 많으니까 세무항월시는 안 나올 확률이 높죠. 사실. 자, 그렇다면은 그런다고 해서 저금 이용보다는 아니죠. 햇살론이라는 게 있죠. 비록 이 모든 금액을 다 대안할 수는 없지만 햇살론을 이용해서 일부 대안하고 나중에 재직기간이 더 길어지면 저금리 대안대출 상품을 이용을 해가지고 은행권으로 대안할 수도 있고 재직기간이 이제 길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밟아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채무를 다 저금리로 대안을 하는 거죠. 이런 계획을 세우고 고금리라도 이용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충분히 저금리로 다 이걸 대안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무턱대고 이용하고 내가 빌린 거니까 내가 갚아야지 주구장창 갚다가 또 대출 받으면 이 상황에서 만약 직장 다닌다 해서 생활비 또 필요하다. 그럼 햇살론 채하고 또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뻔하죠. 뭐 이금융권, 신용대출, 또 이자 높은 거. 이자 높은 것도 이용하면 또 나중에 어떻게 돼? 또 이제 빚 갚느라고 또 빚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계획을 세우고 나서 자금을 이용을 해야 돼요. 아니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자금이 뭔가가 이자가 높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전문 상담사들하고 상담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의 계획을 좀 어떻게 짜야 될지를 같이 고민도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무이고 자동차 담보대출입니다. 무이고예요. 자, 오늘은 이 자동차 담보대출을 이용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니면 먼저 필요 자금도 구했지만 본인이 여러 건 가지고 있는 이 채무를 하나로 통합도 했고 거기에다가 신용 등급까지 올리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